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연일 강력한 대북 경고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B-1B 전략 폭격기에서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20여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군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돼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만 핵무기가 아닌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 영공 밖에서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한국 보복과 확전을 피하려 시도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괌 주변 미사일 포위 탄착 계획에 맞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초강경 대북 경고에 이어 선제 타격안 마련까지 흘리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지인 뉴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한다면 그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한 초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If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I'll tell you what, and they should be very nervous, because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펜타곤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할 군사적 해결책을 이미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괌에 배치되어 있는 B-1B 랜서 전력 폭격기를 출격시켜 북한 미사일 기지 24곳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편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기 시작한 5월 말 이후 최근까지 모두 11차례나 출격해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을 상정해 훈련해오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펜타곤의 선제 타격안에 따르면 실전 상황 시 B-1B 전략 폭격기들은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첩보위성, 드론, 전투기 편대 호위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합니다. B-1B 폭격기들은 특히 800km 밖에서도 명중시키고 벙커버스터와 같이 시설을 뚫고 들어가 파괴시킬 수 있는 제즈미알이라는 초정밀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로 주로 공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에서 B-1B 전략 폭격기와 제즈미알 미사일을 선택한 것은 북한의 영공 밖에서 발사해 800km 떨어진 타겟을 명중시키는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가함으로써 타격 원점을 찾지 못해 당황해 할 북한이 즉각 한국 보복에 나서지 못하거나 지연되도록 만들려는 시도라고 NBC 방송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B-1B 전략 폭격기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치르면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으나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없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확전을 원치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B-1B 폭격기를 동원한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안은 그러나 여러 가지 군사 옵션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드 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가운데 연방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이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내 일부 인사를 포함해 사드 배치 반대 진영에선 결국 한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맥메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면서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추방령을 받았거나 자진 출국한 불법 이민자들이 지난해 비해 3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5만 명이 추방령을 받았고
5만 7천 명은 이민 단속된 후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추방령을 받거나 이민 단속고 자진 출국한 불법 이민자들이 오바마 시절에 비해 30% 안팎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 통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은 49,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31,113명에 비해 27.8%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6개월간 이민당국과 합의해 스스로 미국을 떠난 자진 출국 불법 이민자들은 57,0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바마 시절인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0.9%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6개월 동안 이민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 종결한 전체 이민 케이스들은 73,1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63,850건에 비해 14.5%나 늘어난 것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 이민법원 판사 100명을 미 전역에 있는 이민 구치 시설로 파견하고 54명의 이민 판사들을 새로 임용해 최종 판정과 종료, 추방령 발부와 자진 출국 합의 등의 조치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간주돼서 벌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신호등이 깜빡거릴 시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허용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의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53지구 하원 의원이 주도한 일명 제이워킹 법안 AB 390은 보행 신호가 깜빡거려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현 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신호등이 보행 금지 신호로 바뀌기 전 카운트다운 도중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무단 횡단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보행자들은 신호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돼 티켓을 받기 일쑤입니다. 적발될 경우 180에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신호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단 횡단 티켓을 받은 주민은 무려 17,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은 타주에서는 AB 390과 같이 신호등이 깜빡거려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시행 중이며 이 때문에 보행자들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에서도 AB 390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우이자 14지구 LA시 의원은 현재 신호등이 깜빡일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운타운을 비롯한 LA시의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구시대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B 390안은 오는 21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72주년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뜻있는 단체들이 각 행사들을 맡아 광복절의 의미를 후세에게 전하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대한민국 광복절 행사를 한인사회의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통합 노력을 해온 LA 한인회. 올해에도 각 단체들의 광복절 행사를 LA 한인회가 중심이 돼 경축 기념 행사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중심되어서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광복절이 국경일만이 갖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왜 광복절이 우리한테 중요했고 미래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 또 차세대들에게 왜 그것이 중요한 의미로 캐리가 돼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차세대에게 고국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복절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공모전 행사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에는 LA시 의회에서 광복 72주년 선포식, LA 한국교육원에서는 기념특별 공연과 글짓기와 그림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LA 한인회관에서 광복 72주년 기념 성조기와 태극기 현기식이 거행되고
이어 동양선교교회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거행됩니다. 이 밖에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의 편집 상영과 강연회가 이루어지며 태극기 관련 교육, 제작 교실도 실시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인회가 해야 될 일은 물론 대표 단체이긴 하지만은 대표 단체가 여러 단체들을 아우르고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서 동포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터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기회를 많이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LA 한인회를 비롯해 미주 3.1 여성동지회,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LA 북부 한인회, 남가주 기독교교회 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이번 광복절의 행사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